옛날 옛적 한양에서 3일을 걸어 내려간 작은 마을 외곽에 늘 문이 닫힌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과부 청이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야담 임혜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마을 저 사람들은 집은 그 집 앞을 애분이야. 지날 때마다 가까이 가면 고개를 화를 돌리고 당한다네. 침을 뱉으며 지나갔습니다. 청이에게는 끔찍한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이 셋이나 있었는데 모두 차례로 요절했다는 것이었지요. 첫 번째 남편은 혼인한 지 석 달 만에 병으로 죽고, 두 번째 남편은 1년 만에 말에서 떨어져 죽고, 세 번째 남편은 2년 만에 강에 빠져 죽었다 했습니다. 저 여인은 남정네를 잡아먹는 귀신이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청이를 두려워했고, 청이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으스스한 금기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청이를 둘러싼 소문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었던 것이지요. 그 집 문턱을 밟으면 사흘 안에 탈이 난다더라. 밤에 불을 켜고 들어가면 관아에 끌려간다더라. 그 집 밥을 먹으면 장사가 망한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청이의 집을 더욱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문들이 실제로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었지요. 지난해 한양에서 내려온 비단 장수가 청이의 집에 들렀다가 다음날 길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한 달 전에는 마을 건달이 청이의 집 담장을 넘었다가 사흘 만에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지요. 그리고 보름 전 옆마을 부잣집 도련님이 청이에게 수작을 걸었다가 그 집안이 한 달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보았느냐? 저 집은 진짜 애군이다. 사람들은 더욱 청이를 두려워했고 아무도 그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청이의 집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 무렵 청이는 창문 틈으로 마을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홀로 버티는 나날은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저녁에 밥을 먹어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지요. 가끔 까치가 지붕에 앉아 울면 반가워 손을 흔들고 들고양이가 담장을 넘으면 밥을 내어주며 말을 걸곤 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외로움보다 더 큰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지요. 밤마다 그녀는 문빗장을 3번씩 확인하고 창문에 두꺼운 천을 쳐서 안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청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지키려 하고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의 가을 마을에 낯선 머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금복이. 가진 것이라곤 누더기 옷 한 벌과 낡은 삿갓뿐인 가난한 머슴이었지요. 금복이는 말수가 적었고 성품이 순박했습니다.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고 밥 한 끼 얻어먹으며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지요. 어느 날 밤 하늘이 찢어질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금복이는 갈 곳이 없어 마을을 헤매다가 외곽에 있는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처마만 빌려 하룻밤 비를 피해야겠구나. 금복이는 소문 따위 들은 적도 없었고 설령 들었다 한들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추위 앞에서 소문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금복이가 청이의 집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았을 때 문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청이가 문틈으로 밖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누가 왔구나. 청이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빗속에 떨고 있는 초라한 뒷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이런 밤에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금복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소문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청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문보다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금복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이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을 내왔지요. 드시지요. 금복이는 감격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친절이었으니까요. 밥을 먹는 내내 금복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청이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 눈빛은 맑구나. 밥을 다 먹은 금복이에게 청이는 안채 겹빵을 내주었습니다. 하룻밤 편히 쉬세요. 금복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런 친절을 받다니. 다음 날 새벽 금복이는 조용히 일어나 떠나려 했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마당에 나서자 청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벌써 가시나요? 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청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또 오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금복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소문이 어떻든 상관없었지요. 금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복이는 다음 날도 청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를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청이는 놀랐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금복이는 말없이 청이의 텃밭을 메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새는 지붕에 기와를 얹었지요. 청이는 처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며 금복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묵묵하구나. 금복이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일만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청이가 금복이를 불렀습니다. 들어와서 저녁 드시지요.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일을 해주셨으니 밥은 먹고 가셔야지요. 청이의 고집에 금복이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청이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북쪽 고을입니다. 흉년이 들어 떠돌게 되었지요. 가족은요? 없습니다. 홀로입니다.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와갔구나. 그날 밤부터 금복이는 매일 청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청이는 금복이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고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머슴 매일 애군의 집에 드나든다던데 곧 화를 당할게야. 하지만 금복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장날 금복이는 마을 장터에 일을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청이는 마당에서 금복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늦으셨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금복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댕기 한 쌍이었지요. 이건 장터에서 보니 마님 머리에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청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댕기를 받아든 손이 떨렸지요. 제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청이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청이는 홀로 방에 앉아 붉은 댕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댕기가 반짝였지요. 이 사람은 나를 애군으로 보지 않는다. 청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지요. 이래도 되는 걸까? 나 같은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열어도. 청이는 댕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 밤 청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경고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 머슴 정신이 나갔나? 저 집에 다니면 자네도 화를 당할 것이네. 이미 한 달이 넘었으니 곧 탈이 날 게야. 금복이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청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이 사람마저 해를 입으면 어쩌지. 청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복이가 찾아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못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마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청이는 금복이를 멀리하기로 결심했지요. 이 사람을 지키려면 나를 멀리해야 한다. 다음 날 금복이가 찾아왔을 때 청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 마님?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전 혼자도 괜찮습니다. 청이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금복이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금복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청이는 창문 틈으로 마당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요. 나흘째 되는 날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청이는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마님, 금복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청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세요. 마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돌아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금복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도 문 앞을 지켰지요. 1시경이 지나고 2시경이 지났습니다. 청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금복이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청이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금복이가 서 있었지요. 왜 이러십니까? 청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떠나시지요. 저 때문에 다치실까 두렵습니다. 금복이는 조용히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예. 마님이 저를 해코지할 뿐이 아닌 걸 압니다. 청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금복이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 눈은 못 속입니다. 마님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십니다. 소문이야 어찌 되었든 제가 본 마님은 선한 분입니다. 청이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청이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띤 사내였지요. 그 뒤로 금복이와 청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금복이는 청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둘은 함께 밭을 가꾸고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청이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지요. 어느 가을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청이와 금복이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밝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마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마님께 정말 남편이 셋이나 있었습니까? 청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거짓입니다. 금복이는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이는 달빛 아래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한 분뿐이었습니다. 착하고 정직한 분이었지요. 그럼 왜? 그분이 관아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청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부를 조작하고 백성의 곡식을 빼돌리는 것을 본 것이지요. 남편은 이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막음을 당하신 겁니까?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누군가 죽인 것을.
금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후로 저를 노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땅 문서, 재산, 그리고 청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남편이 숨겨둔 증거가 있을까 하여 찾아오는 자들이었지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 도와준다는 척 했지만 모두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네, 제가 직접 퍼뜨렸습니다. 나쁜 소문을 말이지요. 청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소문이 무서워 악한 자들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접근하는 자들은 소문을 무릅쓸 만큼 욕심이 큰 자들이었고 저는 그들을 조심할 수 있었지요. 금복이는 조용히 청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이는 깜짝 놀라 금복이를 바라보았지요. 마님, 예. 이제 마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청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었고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날 밤 청이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지요. 청이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고 금복이는 조심스럽게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예.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복이는 천천히 청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청이의 숨결이 가빠졌지요. 마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미천한 머슴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이는 금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신 분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금복이는 조심스럽게 청이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빼주었습니다. 청이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타닥, 타닥. 불꽃이 활활 타오르다가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숨결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뜨거워졌고 창문에 맺힌 이슬이 천천히 흘러내렸지요.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청이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활짝 피어났습니다.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듯 두 사람의 마음도 환하게 열렸지요. 그날 밤 촛불은 저절로 꺼졌고 오직 달빛만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청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로 잠에서 깨어났지요. 옆에 누운 금복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청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하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청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지요. 청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청이의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이는 빨래를 널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아의 관리 일행이 집 앞에 도착한 것이었지요. 과부 청이가 이 집에 사느냐? 청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복이가 황급히 달려 나왔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관리가 호통을 쳤습니다. 과부 청이를 체포하러 왔다. 체포라니요. 무슨 죄목으로? 남편을 독살한 혐의다. 청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일행 뒤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기름진 얼굴의 사내였지요.
형수님, 오랜만이구려. 청이는 그 사내를 보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주버니, 그렇습니다. 죽은 남편의 형이었던 것이지요. 시아주버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내 아우를 독살하고 재산을 가로챘소.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있소. 아우가 죽기 전 먹었던 약그릇에서 독이 발견되었소. 관리가 청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금복이가 앞을 막아섰지요. 마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비켜라, 천한 머슴 주제에. 관리들이 금복이를 제압했습니다. 금복이는 힘으로 밀려났지요. 마님, 청이는 끌려가면서 금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저를 믿어주십시오. 금복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청이는 말 위에 실려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시아주버니는 금복이를 보며 비웃었지요. 가여운 놈 여우에게 홀린 줄도 모르고. 금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아주버니 일행이 떠난 뒤 금복이는 무릎을 꿇고 땅을 쳤습니다. 마님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 보게 역시 애군이었어. 남편을 죽인 독부였구만. 그 머슴도 이제 끝이야. 애군의 집에 들락거렸으니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청이의 집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금복이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꿋꿋이 청이의 집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관아 주변을 배회하며 청이의 소식을 탐문했지요. 청이 마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있다더군. 금복이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한편 관아 감옥 안 청이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들어와 다그쳤지요. 어서 자백하라. 내 남편을 독살했다고.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하느냐.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청이는 이를 악물고 견뎠지요. 금복이는 저를 믿어주셨지요. 그것만으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청이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거짓 자백을 거부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금복이는 매일 밤 청이의 집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달은 차갑게 빛났고 가을바람은 쓸쓸하게 불었습니다. 며칠 뒤 금복이는 마을 주막에서 수상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시아주버니, 나리가 꽤 돈을 쓰셨다지? 그럼 관아 관리들한테 얼마나 뇌물을 먹였는지 모르네. 청이 과부 재산이 탐났던 게지. 남편 죽은 뒤로 혼자 버티니 눈엣 가시였을 게야. 금복이는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아주버니가 처음부터 청이의 재산을 노리고 음모를 꾸민 것이었지요. 증거도 모두 조작된 것이고 관리들도 매수된 것이었습니다. 금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금복이는 시아주버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아주버니는 기와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누구냐? 마님을 풀어주십시오. 시아주버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풀어달라고?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마님은 무죄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꾸민 거 아닙니까? 시아주버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놈이 뭘 안다고. 모두 들었습니다. 주막에서 나눈 대화를. 시아주버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 놈 말을 누가 믿겠느냐? 증거라도 있느냐? 금복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손뼉을 쳤고 건달 서넛이 나타났지요. 이놈을 좀 혼내줘라. 주제를 알게. 건달들이 금복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시아주버니는 술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청이는 사흘 뒤 처형된다. 그럼 모든 재산이 내 것이지. 금복이는 건달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정신을 잃지 않았지요. 마님을 구해야 한다. 증거를 찾아야 해. 금복이는 비틀거리며 청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의 남편이 증거를 숨겨뒀다고 했지. 금복이는 밤새 집을 뒤졌습니다. 마루를 들춰보고 벽을 두드려보고 천장을 살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금복이는 지쳐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지? 어디에? 바로 그때 시아주번이 일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여기 있었구만. 오늘은 이 집을 불태워버려야겠어. 건달들이 횃불을 들고 집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금복이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지요. 안 됩니다. 비켜라. 금복이는 맞으면서도 집을 지켰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피를 흘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사투를 벌이던 중 마당 한쪽의 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다. 금복이는 건달들을 따돌리고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안을 살펴보니 벽돌 하나가 살짝 튀어나와 있었지요. 금복이는 그 벽돌을 빼냈습니다. 안에 기름종이로 싼 문서 뭉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거다. 금복이는 문서를 품에 감추고 우물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건달들이 달려들었지만 금복이는 문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지요. 이걸로 마님을 구할 수 있다. 금복이는 관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금복이는 숨을 헐떡이며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청이 마님은 무죄입니다. 금복이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관리가 문서를 받아 살펴보았지요. 문서에는 관아의 장부 조작 내역, 곡식 횡령 증거, 그리고 뇌물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바로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부패한 관리의 우두머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지요.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청이 마님의 남편이 남긴 증거입니다. 이것으로 마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비웃었습니다. 무죄? 내 놈이 도둑질해온 문서로? 뭐라고요? 내 놈이 관아의 문서를 훔쳐 조작한 것이 틀림없다. 금복이는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관리가 손짓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도 잡아라. 청이의 공범이다. 금복이는 결박당했습니다. 문서는 관리에게 빼앗겼지요.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금복이는 청이와 함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 금복이는 창살 너머로 청이를 보았습니다. 청이도 금복이를 발견하고는 눈물을 흘렸지요.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두 사람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서로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느껴지는 온기였지요. 마님, 미안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청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만이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증거를 찾았었습니다. 마님의 남편이 남긴 문서를 하지만 제가 어리석어. 괜찮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와주신 것만으로도. 청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생에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었고 다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복이는 청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위로였지요. 다음 날 아침, 북이 울렸습니다. 처형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졸들이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나와라. 형장으로 간다. 청이와 금복이는 결박당한 채 끌려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지요.
독부가 드디어 죗값을 치르는구나. 당연한 일이지. 형장에는 이미 사형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청이와 금복이는 나란히 꿇어앉혔지요. 집행관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청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금복이는 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다음 생에서는 집행관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따르릉 따르릉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형 집행을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말 위의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저건 암행어사다. 암행어사는 말에서 내려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의 관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주버니는 도망치려 했지만 암행어사의 부하들에게 붙잡혔지요. 모두 꼼짝 말라. 암행어사는 청이와 금복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가 청이인가? 예. 암행어사는 청이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소.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요. 청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암행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복이도 결박이 풀렸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님, 당신. 마을 사람들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암행어사는 형장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김정훈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하오. 암행어사는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청이의 남편 고 이진사가 남긴 증거 문서요. 관아 관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진사는 내 벗이었소. 그가 죽기 전 나에게 밀서를 보냈소. 관아의 부패를 폭로하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 청이를 보호해 달라고 말이오. 청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후 나는 암행어사가 되어 이곳의 비리를 조사해 왔소.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지. 암행어사는 시아주버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청이를 모함하고 체포하게 하였소. 덕분에 모든 악당들이 한자리에 모였구려. 시아주버니는 떨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모른다. 청이가 내 아우를 죽였다. 암행어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조작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독이 발견되었다던 약그릇. 그것은 내가 직접 독을 넣은 것이 아니냐? 아니다. 증인이 있다. 암행어사의 손짓에 한 노파가 끌려 나왔습니다. 마을의 약방 주인이었지요. 이 노파가 실토했소. 내가 독을 사서 약그릇에 묻혔다고 말이오. 시아주버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암행어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오. 청이가 퍼뜨렸다는 소문, 사실 그것은 악한 자들을 시험하는 것이었소. 청이는 자신을 노리는 자들이 누군지 알고 싶었소. 그래서 일부러 나쁜 소문을 퍼뜨렸지. 탐욕에 눈먼 자들은 소문에도 불구하고 접근했소. 그들의 행동은 모두 기록되었고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었소. 청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을 듣고도 접근한 자들은 모두 목적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거나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암행어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복이만은 달랐소. 소문 따위 관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청이에게 다가왔지. 그래서 청이는 이자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이오. 금복이는 청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시아주버니와 부패한 관리들을 모두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이자들을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지요. 시아주버니는 발버둥 쳤습니다. 나는 양반이다. 감히 나를. 양반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법이요. 시아주버니는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부패한 관리들도 모두 파직되고
처벌받았지요. 청이가 가로챘다던 재산은 모두 청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청이 남편의 명예도 회복되었지요. 이진사는 의로운 선비였소. 그의 명예를 되찾게 되어 기쁘오. 암행어사는 청이에게 남편의 위패를 돌려주었습니다. 청이는 위패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청이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마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소문만 믿고 마님을 오해했습니다. 청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소문은 무서운 법이지요. 하지만 청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옆에 금복이가 있었으니까요. 금복이는 청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마님. 네, 이제 괜찮습니다. 암행어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들은 서로를 지켜냈소. 진실한 사랑이 악을 이긴 것이오. 그의 봄, 청이의 집 마당에는 온갖 꽃이 만발했습니다. 살구꽃, 복숭아꽃, 진달래가 환하게 피어났지요. 이제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청이와 금복이는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마님, 축하드립니다. 금복이 서방님, 복 받으실 겁니다. 청이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복이도 생애 처음으로 좋은 옷을 입고 수줍게 웃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청이와 금복이는 마당에 앉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마님, 이제 그냥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부부 아닙니까? 금복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이는 웃으며 금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청이 마님,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 병든 아이가. 청이는 흔쾌히 일어났습니다. 물론이지요. 어서 가봅시다. 금복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은, 아니, 당신은 이제 마을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청이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문을 닫고 살았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청이는 금복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청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보고 계신가요? 저 이제 행복합니다. 금복이가 청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네, 함께. 그날 밤 달빛은 더욱 환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말이지요. 청이는 소문이라는 방패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 소문은 악한 자들을 걸러내는 채였지요. 탐욕에 눈먼 자들은 소문을 무릅쓰고 접근했고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금복이는 소문 따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을 뿐이지요. 그 진심이 청이의 마음을 열었고 둘은 서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지역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